이어서 이제 저항의 접속으로 갑니다. 저항을 연결해 본다는 얘기죠. 연결하는 방법에는 직렬과 병렬이 있는데, 자, 먼저 직렬 연결은 포인트가 전류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회로도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이 분배되는 거고요. 병렬 연결은 이번에는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가 분배되는 겁니다. 자, 뭐 이거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자, 직렬 연결을 보면요. 일단 이렇게 전압원이 있죠. 거기에 저항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 하나를 더 연결하는데 직렬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대로 통로가 바뀌지 않고요. 그 통로 내에다가 얘를 잘라내고 거기에 이렇게 다른 저항을 연결하는 이런 방식을 직렬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 뭐였습니까? 전류법칙이었죠. 전류법칙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 회로도를 보면 전압, 저항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 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를 텐데 전류가 여기를 지나든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양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이렇게 전류값은 일정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전압 V가 있고 여기 R1, R2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는 이제 그렇다면 각각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이 수동 소자에는 이 흐르는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즉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지금 전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는 얘와 반대 방향의 전압, 즉 전압이 떨어진다. 전압 강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압이 각각 분배가 되고 그 값이 바로 이 두 전압의 합이 처음 이 전압원의 전압과 동일할 것이다. 즉 전압이 여기에서 분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V1, 여기에 전압을 V2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배되는데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로 가봅시다. 병렬 연결이 왜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가 분배되는지를 이해해 봅시다. 자, 마찬가지죠. 여기 전압원이 주어져 있고 R1 이렇게 있을 때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렇게 새로운 도선을 하나 두어서 나란히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잘 보시면 이 단자 전압 얘가 있기 전에 얘가 R2가 있기 전에도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가 되겠죠. 그걸 단자 전압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여기 R2를 이렇게 병렬 연결했어도 여기에 단자 전압은 이 V와 변압이 없다는 거죠. 즉 이 양단의 전압 V, 여기도 양단의 전압 V, 여기도 양단의 전압 V 이렇게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발생한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리고 이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모양으로도 그리지만 또 이런 모양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건 회로적으로 등가입니다. 가치가 같아요. 구분할 수 없죠. 뭐 그림상으로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회로적인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거 역시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 들어간 전류가 I라고 할 때 이제 전류는 이제 이 점을 통해서 얘로도 흐르고 얘로도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 이렇게 즉 전류가 분배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분배되는구나. 회로를 생각하면서 그 대신 전압은 일정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보시면 역시 R1, R2를 이렇게 직렬로 접속했습니다. 이것을 마치 하나의 저항처럼 해석한다 그래서 이 직렬 접속에 하나의 저항, 즉 이걸 합성 저항이라고 하고요.
이 저항값을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로 R1, R2가 직렬로 돼 있을 때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직렬 접속일 때에는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직렬 더해줬으니까 그대로 더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금 V1과 V2, 이 직렬 접속에서의 V1과 V2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는 여기에서 가해진 전압이 이 양쪽에 분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단의 전압과 이 전압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즉 원래 V값과 V1, V2 이 각각의 전압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것 직관적이고 회로적으로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우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전체 전류 I가 그대로 다 흐른다고 그랬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I이기 때문에 그때의 이 V1은 I와 R1의 곱, V는 IR, ohm의 법칙에 의해서 그때의 흐르는 전류와 저항값을 곱한 것이 거기에서의 전압이기 때문에 V1은 R1I 여기에다가 전류를 곱한 값이고요. V2는 역시 R2에다가 이때의 전류 I를 곱한 거죠. 그래서 그 둘을 더하면 V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I로 묶어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의 토탈 저항, 즉 합성 저항과 이때 전류의 역시 곱은 당연히 이 전체 전압과 같아야 되겠죠. 이 합성 저항과 I와의 곱은 전체 전압 V와 같다. 즉 쟤를 이렇게 합성 저항으로 그렸을 때 저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두 값이 같기 때문에 이 R1과 R2의 합이 바로 그 합성 저항이 된다. 이렇게 식으로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긴 합니다. 너무 이 증명 과정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이 합성 저항은 직렬 연결일 때 두 저항의 합으로 계산하면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것들은 조금 빼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합성 저항은 결국 두 저항이 합이 되고 이때 걸리는 V1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보면 결국은 이 값이 됩니다. 이 값. 이것은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은 비례하죠. 자, 전압과 저항 사이 관계는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등호 반대쪽에서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 둘은 비례. 이것도 비례입니다. 이것도 비례. 그렇기 때문에 결국 V1은 전체 전압 V를 비례 배분해 주는 겁니다.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을 각각의 비율에 의해서 배분한다. 그래서 전체, 즉 R1 플러스 R2 전체 저항분의 내 값에 해당되는 만큼만 V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때의 V1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 저항분의 분자에는 내 거에 해당되는 값이 와주면 전압을 비례 배분해서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V2는 어떻게 될까요? V2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역시 R2만큼 내 거만큼 비례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항 R1 플러스 R2죠. 이 전체에 있는 저항 R1 플러스 R2분의 내 거 R2 그리고 곱하기 전체 전압 이 전체 전압 V를 비례 배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저항에 따라서 전압이 직렬 연결일 때는 비례 배분을 통해서 분배가 되는데 전체분의 내 거 지금 V1이니까 분자에 R1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전압이 곱해지고 V2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의 저항분의 내 거 V2니까 여기 R2가 온 거죠. 그리고 전체 전압 V를 곱해주면 V2의 전압이 얻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 자, 직렬 접속일 때는 두 저항에 덧셈 더해주면 되고요. 각각의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비례 배분.
전체분의 내 거. V2도 마찬가지죠. 전체분의 R2 그리고 거기에 전체 전압을 곱해주면 각각 얼마만큼씩 분배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렇게 직렬 접속일 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은 더해주면 되고 V1과 V2의 각각의 배분되는 전압 구할 때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서 V1, R1, V2, R2 이렇게 분자에 오는 값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V에 2오음과 3오음이 있네요. 자, 합성 저항과 V1, V2를 구해봐라. 자, R은 즉 합성 저항은 직렬일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5오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V1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비례 배분. 그래서 전체의 저항 2 더하기 3이죠. 그리고 내 거 V1에 해당되는 저항 2가 오고 전체 전압 10V를 이렇게 계산해 줘야죠. 4V가 되네요. 4V. 자, V2도 마찬가지. 여기에 걸리는 전압 비례 배분을 해주면 되니까 전체 저항 2 플러스 3분의 내 거에 해당되는 3이 분자에 오게 되고요. 전체 전압 10V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비례 배분 해주니까 역시 얘는 6V. 그래서 여기에 4V와 6V가 걸리게 되면서 당연히 이 전압과 합이 같아야 된다. 즉 10V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직렬 접속 어렵지 않습니다. 더해주면 되고 비례 배분해주면 되고, 자, 그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제 병렬 접속으로 가보는데요. 병렬 접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그대로 R2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이런 형태의 접속이 병렬 접속이고, 이 양단의 전압 또 여기에 전압 바뀌지 않죠. 하나를 더 달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병렬일 때. 그리고 그때 이 R1, R2에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 전류가 각각의 통로로 전류가 분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죠. 자, 동일한 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역시 이 하나의 합성 저항을 구한다 그럴 때 이것도 역시 증명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원래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사실 이겁니다. 각각 두 저항분의 1, 저항분의 1을 더한 뒤에 다시 그거의 역수 취해서 이것을 번분수라고 합니다. 이런 번분수를 한번 간단히 해보면 R1 플러스 R2 분의 R1, R2 즉 이 두 저항에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은 두 저항을 더한 것분의 곱한 거,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전류가 이렇게 분배가 되게 됩니다. 전류가 각각 분배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그럼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만약에 이 저항값을 알고 이때의 전류값을 알게 되면 당연히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증명 과정 생략하고요. 이것은 역시 저의 다른 강의 재생 목록을 보시면 강의 목록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결국 자, 결론 이겁니다. 결론은 요 두 개. 즉 합성 저항은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이렇게 되고요.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 흐르는 자, 전체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를 역시 각각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자, V는 IR에 의해서 잘 보시면 I와 R 사이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그래서 얘가 크면 전류가 적게 흐르고 또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그런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때의 I1은 전체 전류를 비례 배분이 아니라 반비례 배분을 해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비례 배분은 전체분의
내 것이 여기 왔지만 반비례 배분은 전체 저항분의 I1을 구할 때에는 남의 것이 여기에 분자에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I2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 전류에다가 전체 저항분의 내 거 저항이 아니라 누구 거 저항입니까? 보면 남의 거 저항이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 반비례 배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어보는 게 좋은데요. 결국은 결론 다시 한번 병렬 연결일 때 그때의 합성 저항은 더한 것분의 곱한 거,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전체 전류를 I라고 한다면 이 저항값에 따라서 얘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반비례입니다. 이 둘 사이는 비례고 같은 쪽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반비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변형해 보면 I는 R이 이렇게 분모로 가서 R분의 V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모에 가게 됩니다. 관계성을 보면. 그래서 전체 전류를 알 때 이 I1을 구하라 그러면 전체 저항, 얘네 둘 저항분의 누구 거? 남의 거, 남의 거. I2도 마찬가지죠. 전체 전류에다가 전체 저항분의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I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도 한번 구해 봅시다. 이 경우는 지금 직렬과 병렬을 함께 그려 놓은 거죠. 즉 이 둘은 병렬이고 또 이 저항과 R3는 다시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는 병렬이라고 하고요. 또 이것과 이것 사이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요.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둘 사이에 병렬이죠. 병렬 뭐였습니까? 더한 것분의 곱한 거였죠. 더한 것분의 곱한 거. 그래서 이 둘을 먼저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구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그 둘 사이의 직렬로 우리가 구해주면 하나의 합성 저항이 얻어지기 때문에 자 일단 R0는 어떻게 될까요? 즉 이 둘의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하자고요? 더한 것분의 곱한 거. 더한 것분의 곱한 거 R1 곱하기 R2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이것을 직렬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 최종 합성 저항 R은 이 값에다가 이제 R3 즉 여기에 합성 저항을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R3 즉 이 값에다가 직렬 연결했을 때 R3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수치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2와 3오음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과 4오음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 병렬된 부분을 먼저 합성을 하고요. 다시 그 둘을 직렬 합성하면 되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병렬일 때 더한 것분의 곱한 거, 더한 것분의 곱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 5분의 6이 되네요. 5분의 6 그리고 다시 이 5분의 6과 4를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판단할 때는 즉 5분의 6과 4 5분의 6과 4를 더해주면 되는데 계산이 좀 잘못됐죠. 5분의 20하고 5분의 6이니까 여기 5분의 26이 맞습니다. 5분의 26 자,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병렬 접속이 와도 구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때 여기에 전압이 V라고 한다면 그때 각각 전류가 흐르게 되고 즉 여기와 여기에는 V1, V2라고 하는 전압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전압 V가 분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I, 최종적으로 I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었죠. 그래서 그때 여기에
I가 들어가게 되면 I1, I2로 분배되지만 다시 여기 나오면서는 다시 또 I가 나오게 됐죠. 전류값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우리가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병렬과 직렬로 연결돼 있던 이거의 하나의 합성 저항을 알게 되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 전류 I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V1이 있고요. V2가 이렇게 있네요. V2가 이렇게 있네요. 그럴 때 이때 자, 단계별로 가봅시다. 2오음과 2오음을 병렬 연결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자, 더한 것분에 곱한 거에서 4분의 4니까 1오음이 되고요. 여기는 3오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8V 그대로 가한 상태가 되고요. 3오음 여기는 이제 1오음이 되는 거죠. 1오음. 그래서 전체 합성 저항은 이제 이 둘을 직렬 연결했기 때문에 4오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V1, 여기에 V2를 구해주면 바로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V1, V2를 구한 것과 같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 V1, V2를 한번 구해봅시다. V1은 이 상태에서 저항의 비례에서 전압이 분배되니까 비례 배분해주면 되죠. 자, V1은 1오음과 3오음을 비례 배분해주면 되니까 1 플러스 3분의 내 거 저항값 1이 오게 되고 전체 전압 8V를 주게 되니까 4분의 8이니까 2V가 되네요. 2V가 됐죠. 자, V2 역시 비례 배분해주면 됩니다. 1과 3오음이 전체 합이 되고요. 내 것이 와야 됩니다. 전압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비례 배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V2의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 R2의 저항값이 와야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4분의 6V가 되네요. 6V. 이렇게 해서 V1과 V2를 각각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자, V1, V2는 구했고요. 이제 I1, I2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이때의 전류는 전체 전류 I라고 하면 여기 상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 I와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이 전체 합성 저항은 1과 3의 합이니까 4오음이 전체 합성 저항이 되고 이때 전체 전류 I는 자, 전체 합성 저항이 4오음이고 얘가 8V니까 8V를 4오음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A의 전류값이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체 전류 그것이 바로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값을 계산한 겁니다. 이대로 두고 바로 계산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 I를 구해줍니다. 2A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2A가 이제 I1과 I2를 통해서 분배되겠죠. 이때 전류값은 저항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V는 IR 생각해 보시면 이 둘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I1은 이 전체 전류인 2A를 이 저항에 의해서 반비례 배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2 플러스 2 자, 두 개를 더한 것분에 I1을 구하려면 반비례는 남의 거의 저항값을 여기에 적어주면 되니까 I1의 저항이 아닌 여기 I2 쪽의 저항인 2를 여기에 적고요. 곱하기 전체 전류 2 이렇게 하니까 1A가 되죠. 1A. I2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둘이 더한 것분에 남의 거 반비례 배분이니까 자, 2 플러스 2분의 남의 거 여기도 남의 거가 2긴 하네요.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남의 거의 저항값을 써주고 전체 전류 그래서 이거 역시 1A가 나오게 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반복을 통해서 이 계산 과정, 그다음에 직병렬 이런 과정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뭐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매우 익숙해지시면 쉬운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병렬 연결, 직렬 연결인 경우죠.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생각해 봅시다. 직렬. 이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을 분배시키는구나. 그리고 병렬 연결일 때는 이렇게 연결했죠. 이때에는 전압은 일정하고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분배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저항에 비례했기 때문에 비례 배분해 주면 되고, 이때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이기 때문에 반비례 배분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2옴과 3옴이 직렬 연결돼 있을 때 전류는 일정하게 되고요. 전압이 분배되는데 그때 V1을 구하라 그러면 V1만 구해볼까요? 전체 2 플러스 3분의 누구 거? 내 거. 그리고 곱하기 전체 전압.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병렬일 때에는 이 전압이 일정하게 됩니다. V, 여기도 V, 여기 재봐도 V가 됐죠.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가 만약에 5A였다면 각각의 흐르는 전류 값을 즉 I1, I2라고 할 때 I2만 한번 구해볼까요? I2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저항의 합분에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반비례니까 남의 거에 저항값을 분자에 쓰고 전체 전류 5를 해주게 되면 2A가 이쪽 I2로 흐르게 되겠네요. 그러면 I1은 어떻게 흐를까요? 계산해 보나 마나 이쪽으로 2A가 흐르면 전체 5A니까 키르호프에 의해서 I1은 3A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좀 강의가 길어지니까요. 여기까지가 일단 중요한 직렬과 병렬의 중요한 특징이니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반복해서 몇 번 봐주시고요. 또 조금 빠르게 보고 싶다 그러면 동영상 강의의 특징은 뭐 1.5배속, 2배속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강의 한번 봐주시고요. 반드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